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거요. 첫 번째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저량과 유량입니다. 요건 분명히 묻는 포인트 딱 3개. 그 3개에 대한 포인트를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이죠. 어떠한 예가 유량이고 저량 구분하시고, 두 번째, 이런 문제 있죠. 일정 기간 동안에 보유하고자 한 양이란지, 이런 거 갖다 뭐 있습니까? 수요 또는 공급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문제. 세 번째 보니까 어떠한 그 숫자, 그러니까 숫자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수요는 항상 무슨 곡선이에요? 공급은요? 네, 이런 건 이제 가장 기본이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이고, 사실은 중요한 게 세 번째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지만 곡선 상의 이동과 곡선 자체 이동이 있어요. 물론 곡선 상이란 말은 다른 말로 수요 또는 공급 양의 변화고, 곡선 자체는 다른 말로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가 되겠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없어요. 원인 자체가 가격이 중요한데, 가격이 들어오면 양이고, 가격이 없으면 곡선 자체 또는 이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가 되어진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대체제 보완제 문제예요. 대체제 보완제. 그래서 현재 A하고 B가 대체 관계 있을 때 대체. 그러면 항상 조건 자체가 가격이 들어올 때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면 이런 조건 들으면요. 상대편은 분명히 대체 관계는 수요이든 가격이든 항상 같은 방향 움직이죠. 자, 이게 뭘 의미하냐? 우리 이거 있죠. 탄력성에 보니까 교차 탄력성이 있을 거야, 아마. 교차 탄력성. 그래서 교차 탄력성 값이 플러스인 걸 뭐랍니까? 응? 플러스인 게 대치제죠. 왜 그러니 결국은 가격이란 변수하고 양은 항상 같은 방향 움직인다 말 뜻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여기서 C하고 만약에 D가 이렇게 보완 관계에 있다면 항상 조건이 가격이 들어갔을 때입니다. 올라간다면 상대편은 가격과 수요량은 무조건 반대 방향 간다 해서 여기 있는 가격과 양이 현재 반대 방향이니까 교차 탄력성 값이 마이너스인 게 보완제가 되어진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물론 그 외에 보니 뭐가 있냐? 이거 있습니다. 수요에 영향 주지 않는 게 2개 있어. 이 말은 공급에만 영향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뭐냐? 결국은 기술 진보란지 생산비가 되겠죠. 거꾸로 뭐 있습니까? 공급에 영향 주지 않는 것. 즉, 이 말은 수요에게만 영향 주는 게 있죠. 즉, 가장 대표적인 뭐 있습니까? 소득과 인구가 중요하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 게 뭐 있냐? 이거요. 균형시장에서 가장 기본이 이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각각이 이동되었을 때 시장에 있는 균형 가격과 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니까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 증가 감소가 뭐냐? 양에 대한 표현이니까 수요이든 공급 관계없이 무조건 이 말에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세요, 양은. 자, 그렇지만 이제 가격이 문제인데 수요는 항상 뭐 있습니까? 수요라는 것은 가격이든 양이든 이 말에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공급에서 가격은 항상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이 증가된단 말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거꾸로 공급이 감소한단 말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만 나중에 수요, 공급이 둘 다 변했을 때 그 값이 쉽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보니까 탄력성에 대한 설명인데요. 실제 말로서 묻는 건 뻔합니다, 이거. 뭘 묻냐? 맨 먼저 이거 묻는 거야. 아까 했지만
예, 교차 탄력성이란 값과 그다음에 소득 탄력성이 있어요, 분명히. 얘들은 중요한 건 그 값을 파악하는 의미가 없어. 어쨌든 주어진 값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일 때 교차 탄력성은 앞에 했지만 대체제, 마이너스인 건 보완제죠. 그러나 거꾸로 뭐 있습니까?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인 건 정상제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 것은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요, 이제 이거 묻는 거죠. 만약에 뭐 수요이든 공급이든 한쪽이 어떤 증가 또는 감소 조건들이고 그 반대편은 뭐 있습니까? 예, 공급이란 게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일 때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불변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완전 비탄력 무슨 곡선? 수직이면 결국은 여기 있는 양이 불변이지. 그죠? 완전 탄력은 누가? 예, 수평이니까 결국은 누가? 가격이.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 값은 알 필요 없어. 어쨌든 누가 결국은 불변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한번 해보시고요. 세 번째는 뭐냐 이겁니다. 주어진 조건이 탄력과 비탄력이 있을 때 여기 있는 가격과 그 다음에 수입과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항상 보니까 탄력은 가격과 수입은 무조건 반대 방향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꾸로 비탄력은 항상 뭐 있습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입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탄력적이면 가격이 떨어진다죠. 거꾸로 비탄력은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게 탄력성의 크기를 결정해주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탄력성의 크기를 결정해주는 요인은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결국 이 말이죠. 대체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암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앞말만 따서 뭐 있습니까? 이렇게 암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건 수요 측면일 걸 가정합니다. 말을 만드는 건데, 자, 이 말은 뭐냐? 주거는 상업이나 공장보다 뭐요? 탄력이에요, 탄력. 그 다음에 장기는 단기보다 탄력. 그 다음에 오늘 할 건데 전체보다 세분이란 말 좀 더 할 거예요. 하위 부분일수록 그만큼 탄력이에요. 그 다음에 수요는 공급보다 훨씬 더 탄력입니다. 이 신수는 뭐에 대한 준말인가 하면요. 신규 수요에 대한 준말이에요. 따라 신규 수요 반대가 뭡니까? 예, 결국은 재고, 기존 수요, 또 신규 공급이지. 그죠? 그럼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여기에 탄력이거든? 얘가 비탄력이야. 그러면 거꾸로 뭐 있습니까? 기존 공급은 뭐요? 기존 주택은? 기존 주택은 뭐 있습니까? 결국은 기존 주택 공급은 뭐 있습니까? 탄력이지. 그죠? 신규 공급 반대 결국은 기존 공급이니까. 그래서 항상 수요 공급 반대요. 그래서 비쌀수록 뭐죠? 탄력.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암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것보다도 가장 기본 우리 저기 강의 노트에 있는 그게 훨씬 더 깔끔할 거예요. 그런 것만 기억해서 이렇게 약간 변형 마시면 금방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게 여기 다예요. 나 같으면 강의 노트에, 저 강의 노트 알고 뭐 있습니까? 우리 자기만이 갖고 있는 요약 노트 있죠? 이런 것만 딱 적겠다고. 뭐 다른 거 대신 적을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몰랐을 때 뭐 책을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게 나만이 정리할 수 있는 이게 요약 정리라고 이게.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요. 예, 강의 노트는 15페이지입니다. 경기 변동. 자, 실제 경기 변동도 매년 딱 한 문제를 무조건 시험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보는 경기 변동에서 우리 이게 세 문제가 동시에 나온 적도 있어요. 있는데 그건 내가 무슨 미친 짓이고 하나 정도 딱 내니 맞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경기 변동 절대 틀려지면 진짜 곤란합니다. 굉장히 쉽지만 꼭 내가 가져갈 그런 문제랍니다. 자, 일단 뭐를 먼저 보면 책부터 봅니다. 책에 114페이지 있는 내용 가겠습니다. 114. 자, 첫 번째 있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통과합니다. 아마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제가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 딱 두 문제를 만들어 줄 거예요. 두 문제. 그 문제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지금 책에 있는 인플레이션, 이건 일반 경제의 어떤 인플레이션이고, 실제 부동산과 접목된 인플레이션, 이거, 여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딱 두 개를 제가 나중에 줄 테니까, 그것만 정리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117페이지. 일반 경제의 경기와, 그 다음에 경기 변동이 있습니다. 책을 한 장 더 넘어가세요. 118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부동산 경기든 일반 경기 변동이든 이런 사이클 변동 항상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잘 알지만 이런 게 경기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보통 뭐라냐? 호경기 또는 호황 또는 뭐 있습니까? 부동산에서는 상향 시장이라 쓴답니다. 그러니까 상향이나 호경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서서히 경기가 떨어진다. 이게 뭐죠? 그리고 가끔 보니까 문제에서 이 순서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 있습니다. 순서가 장난치기 벌써 과거에 보니까 두 번 장난쳤구나. 두 번 장난친 적이 있어요. 이 순서 가지고. 그 다음에 호텔에 뭡니까? 요거? 불황이지? 불황. 그러니까 불황 같은 말이 불경기 같은 말이 하향. 여기가 뭐죠? 서서히 좋아진다. 회복. 이런 순서의 분명히. 자, 그래서 원칙은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이 몇 개예요? 4개죠. 근데 어떤 학자들은 보니까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경기 자체가 가장 좋은 걸 말하는 얘기에 다른 말로 정점이죠. 가장 나쁜 게 저점 아닙니까? 여기 있는 정점과 저점을 둘 다 합쳐서 뭐 있습니까? 경기가 점 나빠지는 거지. 나빠진다 했으면 뭐라냐? 수축 국면이라 쓴답니다. 또한 같이 저점에서 다시 이런 정점까지 올 수 있는 요 축이 있죠. 요걸 뭐라냐? 확장 국면이라 쓴다고요. 이런 표현을 실제 시험 나왔어요, 과거에. 그래서 나왔는데 결국은 뭐였어요? 우리 부동산 경기는 이렇게 4개의 국면을 설명할 수도 있고 2개를 설명할 수 있어요. 요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따라서 학자들마다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을 보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분은 4개, 어떤 분은 2개 설명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 정점에서 다시 정점까지 오는 어떤 시간, 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자체를 뭐라냐? 다른 말로 주기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또한 같이 저점부터 정점까지 폭이 있죠. 이걸 뭐라죠? 네, 진폭이란 이런 용어를 쓴답니다. 기본 용어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주기란 게 보면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건 부동산 경기를 중요합니까? 일반 경기가 중요합니까? 근데 항상 뭐든지 사회과학은 반드시 비교할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일반 경기 변동과 부동산 서로 비교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는데 자, 일단 일반 경기 변동은 우리 주기 순환 국면은 크게 3개 있습니다. 어디 보는가 하면요. 한 장 더 넘어가 보니까 121페이지 박스에 보니까 나와 있는 게 거기 크게 종류 4개 있죠.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쿠츠네츠 있죠. 쿠츠네츠만이 여기에 부동산 경기고 나머지 3개는 전부 다 일반 경기 설명인데 그 내용을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 일반 경기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주글라 파동이에요. 그래서 이 주글라 파동인데 어쨌든 주글라 파동은 뭐 있습니까? 설비 투자가 보통 10년마다 한 주기가 온다는 거예요.
거꾸로 쿠첸에서 보통 뭐 있습니까? 재건축 등이 20년마다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 경기를 물었을 때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결국은 주골라 파동과 서로 비교해서 모든 걸 판단하시면 돼요. 일단 그런 정도 마시고 자, 책은 넘어갑니다. 여러분 실제 공부할 건 어디부터 해야 되냐? 123페이지부터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일단 123페이지 할 건데 일단 먼저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을 먼저 하고 있죠. 그다음 나중 가서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걸 좀 체킹할게요. 자, 첫 번째 부동산 경기는 항상 묻거든 기본 전제가 일반 경기 변동과 서로 비교해야 된다. 이걸 먼저 하시라고요. 그래서 맨 먼저 1번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이거 자주 묻는 지문입니다. 부동산 경기는 반드시 건축 경기를 말함이지 절대 토지 경기나 재건축 경기를 말하는 게 아니더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지문은 우리 과거에 12회 때에서 나왔던 문제가. 그래서 재건축 경기 아니라 반드시 건축 경기만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아마 우리 나중에 하겠지만 이 건축 경기도 협의, 광의, 채광이 구분됩니다. 근데 그건 구분하지 마세요. 다만 그 중에 중심이 될 수 있는 건 당연히 주거상업 공장 누가 있습니까? 주거가 되겠죠? 가장 중심은. 근데 그런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이 중요한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요. 부동산 경기는 2번은요. 절대 전국적 일률적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이건 지역적이면서 뭡니까? 개별적인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원주 지역에 주거용 경기가 호경기면 전국에 있는 주거가 다 호경기를 보면 아닐 것 같아. 그죠? 항상 지역적이면서 개별적이랍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시험 낼 수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경과하면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산될 수는 있다라고 시험 낼 수 있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어떤 특정한 지역 현상이 있죠. 이게 시간이 경과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따로 띄어서 정리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요. 절대 부동산 경기는 뚜렷하거나 일정하거나 또 분명하지는 않더라. 그죠? 이건 규칙적이지 못하고 불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 절대 부동산 경기는 이렇게 사이클이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 확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서 확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설명할 거 이제. 자, 분명히 일반 경기는 몇 년 주기입니까? 항상 비교할 게 일반 경기 변동을 보는데 비교합니다. 이게 10년 주기지. 근데 부동산 몇 년 주기죠? 20년 주기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현상 때문에 20년이니까 당연히 부동산이 더 길겠죠. 또한 야침 진폭도 누가 더 크냐 묻거든 반드시 그죠. 부동산이 더 크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시험 나왔던 한 게 있습니다. 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이 더 클 것인가 이유를 물었던 적이 있어요. 물었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이유는 꽤 많이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다른 건 보지 말고 요 말만 없으면 다 맞는 거야. 다른 건 보지 말고. 여기 답이 항상. 비록 아마 거기 설명된 건 타성기간이 길라 설명되어 있는데 그걸 달리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자, 왜 그러냐 설명할게요. 이제. 네, 이 말입니다. 현재 보니까 분필 만드는 시간과 주택 만드는 시간 누가 더 길죠? 주택이죠. 이 말 아닙니까? 분필은 지금 당장 수요가 필요하면 지금 당장 공급이 따라갈 수 있어.
그러면 하나 물어보죠. 수요가 필요할 때 제때 공급이 따라가면 이 가격에 대한 등락폭이 크겠냐고. 클 수가 없어요, 이게. 거의 여기 있는 이 가격이 앗앗한다고. 근데 집을 짓는 건 뭐 있습니까? 장기간 2, 3년 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건 지금 당장 집 필요해. 근데 지금 당장 저희 주택 공급이 못 따르는 거예요, 이게. 못 따르면 결국 뭐 있습니까? 그 중간에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등이 발생되니까 가격에 대한 등락폭이 클 수밖에 없다는 이게. 그래서 사실은 가장 근본적 이유가 뭐냐? 공급이 장기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오랜 기간 쓸 뿐만 아니라 또 오랜 기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 같은 말이 뭐냐? 요걸 가지고 타성이 길다. 이 타성이 뭐야? 종을 쳤을 때 4개 들려온 시간이야. 응? 내가 반응을 보이는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집 부족하네? 그래서 요거 집을 지어서 완성되는 게 한 3년 걸린다고. 그래서 또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수급 조절 곤란성 때문에 수급 조절 곤란성. 또 뭐 있냐? 보니까 내구성 때문에 내구성. 그럼 참고로 있죠. 아니 우리 보니까 영속성 가볼까? 자, 우리 책에 부동산 특성 영속성 한번 가보자고요. 몇 페이지 있습니까? 영속성 책 75. 자, 영속이란 말은 다른 말로 소모되지 않는다 해서 비소모성. 그죠? 파괴되지 않는다, 불변, 이 말입니다. 또는 같은 말이 뭐냐? 내구성. 좀 정리할게요. 이런 참고로 있죠. 이 내구성이라는 의미를 좀 기억하시는데요. 내구성 말뜻이 뭐요? 내구. 오랜 기간 간다 이거죠. 그죠? 오랜 기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있죠. 우리 잘 보셔야 돼. 토지에도 쓸 수 있거든. 토지에 쓰면 이건 뭐냐? 영속성과 같은 말이 이게. 응? 내구란 말 뜻이. 그래서 어떤 책들 보면 여기 있는 영속성 대신 내구성이라 써진 책도 있어요. 근데 이 내구란 말은 단지 오랜 기간 간다는 거지 분명히 중간에 그 의미가 소모가 된다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에다 결국 내구성이란 말은 그냥 그대로 내구란 말 쓴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보세요. 부동산 특성은 부동산 경기는 무슨 경기예요? 건물이에요, 건물. 그죠? 그러니까 건물이니까 건물은 분명히 소모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영속이란 말 뜻은 뭐예요? 절대 땅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야. 평생 가더라도. 근데 내구란 말 뜻은 오랜 기간 쓴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보니까 얘는 중간에 어떤 소모 또는 소멸될 수 있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언젠가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내구가 만약에 토지에 연결되면 영속성 같은 말이고 또 건물에 분명히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는 한마디로 건물 경기니까 절대 이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속성.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장난친 적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거기 있는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갈로 4번 끝났어. 이제 5번 갑니다. 자, 5번 보세요. 해보니까 뭐 있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회복은 상당히 느리거든. 그죠? 후퇴는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요 구조가 대칭 구조가 아니라 결국 뭐 있습니까? 비대칭 구조, 비대칭.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 그런 정도까지 설명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측 가볼게요. 자, 2번.
부동산 경기는 항상 측정 지표는 우리 보통 이런 말 쓰죠. 우리 동네에 있는 경기가 좋다, 나쁘다 설명했을 때 왜 그럴까 물으면요. 굉장히 많은 답을 하지만 실제 가만히 보면 딱 3개야. 수요하고 공급과 가격 가지고 장난치더라 이겁니다. 근데 자 절대 이거 아셔야 돼. 이러이러한 것은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 속에 포함된다 했을 때 절대 시험에서는 요 말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요 말 대신 있죠. 다른 표현을 통해서 이게 수요인지 공급인지 빨리 판단하셔야 돼.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즉 무슨 말이냐. 이렇게 시험 나옵니다. 자, 우리 오늘 갖고 있던 예. 가장 대표적인 4번요. 그러한 형태로 반드시 시험 나기, 반드시. 그러면 내용을 딱 보니까 뭐 있습니까? 주택의 착공량은 여기 보세요. 어디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공급이지. 네, 거래량은요? 거래량? 수요지. 그럼 번역해 볼까? 이 말이죠. 네, 부동산 수요와 공급은 경기 측정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OX. 맞잖아. 그죠? 그런 힌트를 시험 낸다고. 자, 또 여긴 제가 빼버렸는데 우리 24회 때인가 나왔습니다. 다시 보세요. 네, 미분양 물량이란지 공실률 등은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 미분양 물량 뭐지? 생각을 자꾸 해. 미분양 물량. 경기 측정 지표는 무조건 이거에 이 속에 포함돼야 돼. 미분양 물량. 공급이잖아. 공실률은. 미분양 물량이냐 공실률 같은 말 아닙니까? 공급이지? 이 말은 뭐야? 부동산 공급은 경기 측정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만 OX.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번역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시험에서는 수요 공급이라는 단서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전부 시험 내니까 어쨌든 딱 봤을 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 딱 나왔을 때 이게 수요인지 공급인지 이거 아시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꽤 많이 물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러이러한 요인은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쓰죠. 이건 90% 다 맞는 말이야. 왜? 모든 게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에 다 포함되니까. 결국은 뭐 있습니까? 그런 설명이 전부 다 수요 공급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런데 조심할 건요.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 잠시 우리 거기 있는가 강의 노트? 빼버렸었네. 자, 잘 보세요. 소득 수준. 요거하고, 다시 보세요. 자,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부동산 소득 수준은 경기 측정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로 시험내. 다시. 부동산 소득은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요거 OX. 얘 어디 속에 포함되지? 얘는 소득 수준은 소득 수준 가지고 경기 측정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OX. 얘는 뭐요? 수요지. 근데 요건 아니야. 요건 맞지만. 왜냐? 그러면 소득이 올라가면 그만큼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지지.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겠지. 근데 소득 수준이 만약 이게 경기 측정 지표와 서로 연관돼 있으면요. 서울에 있는 강남 지역은 평생 동안 호경기야. 그 말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집 보통 경기 좋다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 강남 계속 호경기 아닙니까? 이론상에서? 그 말 되냐고. 그건 사회적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요거 3개
도심지의 재개발. 그 다음에 산업의 인구 동태. 이 내용은 절대 경기 측정 지표가 아니다. 요거만 하시면 돼. 절대 이건 요 말 나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라고. 안 되면. 요건 도심지의 재개발은 약간 우리나라가 약간 좀 동떨어진 건데요. 특히 외국 같은 뭐 있냐 이런 게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도심지에 보니까 이렇게 도심지에 재개발할 때 요 지역 전체를 뭐 있습니까? 임대주택을 주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지역 전체를 갖다가. 그러면 임대주택을 만들어 주면 그 지역 경기 좋아지겠습니까? 그건 좀 고민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재개발이 된다 해서 경기 항상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이게. 특히 이런 도심지역은 대부분 소득이 낮은 분이 보통 많이 입지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적 게임에 따라서 이렇게 임대주택을 만들어주는 게 종종 있어요. 외국 같은 건. 그런 것들 이건 실제 경기 측정이 별 관계없는 거예요. 또 산업의 인구 동태에 보니까 이렇게 되면 경기 좋아집니까? 2차 산업에 있는 인구가 3차로 이렇게 이동된답니다. 2차 산업에 있는 인구가 3차로. 경기에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뭐 있습니까? 이게 서비스업이지? 그죠? 이렇게 넘어 경기 좋아지는 겁니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런 거 아닙니까? 2차선이 서서히 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간 경우도 있어. 기계화를 통해서 뭐 있습니까? 일부가 인구 등이 노동력 감원되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원인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결국 뭐 있습니까? 이건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심할 건 요걸 가끔 시험내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해서 경기가 좋단 말은 이론상 맞는 말이냐? 그건 아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면 경기 좋아집니다. 그 반대로 뭐 있습니까? 불경기이지만 자재비가 굉장히 크게 뛰기 때문에 이런 분양가 크게 뛴 경우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현실상 이건 설명이 곤란하더라 이겁니다. 자, 일단 요거까지. 요건 아주 간단합니다. 항상 시험은 그렇게 내. 이러이러한 요인은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쓰거든. 웬만하면 그냥 통과시키보라고. 다 맞는 말이니까. 다만 그 지문상에서 이런 것만 없으면 된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설명되어진 게, 그 제목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시간적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자, 시간적 관계를 가진데 이게 뭐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현재 보니까 이게 일반 경기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요. 부동산 경기는 다시 어떤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먼저 이동되는 게 있어. 즉 이 말은 요것 때문에 일반 경기 영향을 받습니다. 자, 우리 전체 이걸 사이클이라는 표현 쓰거든요. 사이클 같으면 순환. 먼저 이동된다 이게 전순환적이라 쓰겠다. 그죠? 근데 어떤 경기는 뭐 있어? 일반 경기는 옆으로서 반대로 얘 뒤에 따라갈 수 있는 경기가 있어요. 이런 걸 뭐라 하냐? 후순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순환적인 누구냐? 주식 경기요. 후순환적인 누가 있습니까? 네, 부동산 경기가 된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부동산도 종류별로 나눠보면 좀 달라진답니다.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 일반 경기가 있는데 어떤 건 일반 경기와 똑같이 이동되는 게 있어요. 이런 걸 뭐라냐? 같이 이동된다 해서 동시순환적이죠. 거꾸로 일반 경기 반대로 이동되는 게 있어요. 이런 걸 뭐라냐? 역순환적이라는 용어 쓴답니다. 그래서 특히 동시순환적 경기 변동을 갖고 있는 게 부동산 중에 상업이나 공업용 부동산 경기고요. 역순환적 경기 변동을 갖고 있는 게 주거용이 되어진답니다. 참고로 왜 이런 현상이 있냐? 이유 묻죠. 그냥 통과시켜버려. 의미가 없으니까. 또
굳이 여기 있는 그 각각의 내용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이렇게 가시라고요. 뭐 다른 큰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 암호곡에 있는 가학인노트 5번 보니까요. 네, 큰 3번에 5번 가보니까 이 말이 있을 거예요. 그 말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자, 여보세요, 이제. 이러면 조심할 건 뭐냐? 이것 좀 아셔야 돼요. 순환이란 말과 행이란 말을 꼭 구분하시라고요. 행이란 말은 뭔가 하면 딱 한 개의 국면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회복 국면만, 후퇴 국면만, 또 어떤 국면에서 그 특정 국면에서 이 일반 경기와 부동산 중에 어느 게 먼저 갈 것인가를 따져보는 행위입니다. 순환 자체 뭐예요? 순환 전체에 있는 내용 자체예요. 전 사이클 자체가 먼저 갈래, 뒤에 갈래 따져보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말은 뭐였습니까? 부동산 경기는 무슨 순환이요? 후순환입니다. 그런데 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갔을 때 회복이잖아. 회복은 먼저 오는 게 노란 게 먼저 옵니까? 흰 게 먼저 옵니까? 노란 게 누구지? 부동산이지? 자, 부동산은 일반 경기보다 먼저 간다 해서 선행입니다. 거꾸로 꼭지점 같이 가죠? 여기에 병행 또는 동행이라는 용어 쓴다고. 후퇴는 분명히 뒤에 따라가잖아. 이런 걸 말하냐? 다른 말로 후행이라는 용어 쓰겠다죠. 거꾸로 이건 반대, 역행이라는 용어 쓴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이런 걸 뭐라냐? 독립적이다 쓴답니다. 그 정리해볼까 이 말입니다. 반드시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적인데 때에 따라 뭐 있습니까? 각각의 국면을 봤을 때 선행도, 역행도, 후행도 독립적일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라고. 일단 표현이 그거예요. 자, 일단 고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 우리 이 지금 내드린 그 프린터 있죠? 프린터 있는 6번을 좀 정리를 하시라 이겁니다. 6번을. 그렇게 시험 나옵니다. 문제가.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적이지만 때에 따라서 역행도, 선행도, 후행도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거예요. 다시 앞에 있는 5번 갑니다. 5번. 5번은 그것 속에 한 개 한 개가 지문 자체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볼 게 뭐냐. 앞에 있는 그 말 중요하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 자체가 하나의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밀접한 게 있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주식은 전 순환적이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부동산은요? 주거는 역순환적, 산업용과 산업용은 동시순환적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이제 마지막 갈 겁니다. 자, 강의 노트 마지막요. 자, 네 번째 있는 그 제목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부동산 경기는 순환적 경기 변동 이외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존재한다. 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게 부동산 경기는 순환적 경기 변동 이외. 순환적이 뭔데? 이게 순환적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그죠? 그래서 호경기란 말 대신 상향시장이고 후퇴는 같은 말 될 것이고 하향시장 회복 이렇게 되어 있는 순환적 경기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 즉 계절적 경기 변동 그 다음에 무작위적 무작위란 것은 이거 뭐 있습니까? 이걸 랜덤이란 말이에요. 랜덤. 자, 이 말은 불규칙적이에요. 그러니까 랜덤 뭔가 하면 이미 정해진 게 아니야. 그냥 막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게 있죠. 사람이 1번에서 뭐 50명 있으면요. 항상 내가 뽑는데 사람을 뽑을 때 5단위 1번 뽑고 6번, 11번 이렇게 순서를 뽑는 게 아니고 그냥 무작위를 뽑는 거예요. 랜덤 자체가. 그래서 무작위 같은 말 랜덤 같은 말이 뭐 있습니까? 불규칙적. 그 다음에 마지막 보니까 추세 변동. 추세 같은 말이 뭐냐? 장기.
자, 얘들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게 중요합니다. 어떤 얘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이걸 훨씬 시험 많이 냅니다. 훨씬 더. 그래서 요 계절은 뭔지 알죠? 계절마다 올 수 있는 경기 변동입니다. 우리 봄마다, 가을마다 또는 방학 때마다, 연말 연시마다 어떤 특정한 계절마다 올 수 있는 현상들이 계절적 경기 변동이고, 거꾸로 무작위는 뭐 있습니까? 뜻하지 않는 건데 요거 답을 찾는 방식은 뻔합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뭐 있냐? 정부 정책이야. 그 다음에 또 천재지변 같은 거. 안 되면요, 지문상에서 이렇게 나와. 일시적이란 말로 항상. 나오는 순간 무조건 무작위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이제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데 얘들은 보통 뭐 있어요? 뭐 시험 나오면 이렇게 마시면 돼요. 보통 이제 이 장기란 말인데 지속적이란 말이 보통 나와. 계속적, 지속적 이런 말 보통 표현 나온다고. 보통 이제 20년 이상마다 오는 경기인데 보통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은요. 자, 일단 순환적은 뭐냐? 순환 항상 나오면요. 뭐 상향이다, 후퇴다, 회복이다 이런 말 나오게 돼 있어 무조건. 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어보자고 이제. 문제 푸는데요. 어디를 가는가 하면, 네. 7번부터, 저기 있는 11번, 10번까지야. 7번부터. 자, 7번. 매년 봄마다. 그 뒤에 다 필요 없어. 키워드 중요해. 봄이야, 봄. 계절이지? 자, 그 다음에 8번 가보자고. 앞에 뭐가 있어? 일시적. 여기에 뭐지? 불규칙. 자, 그 다음에 9번요. 대보별 인상. 정부 정책이지. 정책이면 무작위고. 10번 갑니다. 10번 보니까 뭐나 있습니까? 뭐 회복이니, 호경기니, 불경기 뭐 이런 말 나 있죠? 여기에 뭐지? 이게 순환적 경기 변동이야. 그러니까 항상 얘들은 그렇게 시험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요. 이때 이거 보세요. 우리 실제 시험은 이거 시험 꽤 많이 나거든요. 상향과 후퇴와 각각에 있는 국면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특징이. 아마 책에 설명이 잘 돼 있을 건데 아마 이런 실제 이 기본적 베이스는 알고 있거든요. 호경기가 뭐 이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지만 특히 이때 좀 조심할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거기 있는 가격부터 보는 게 뭐 있습니까? 과거 사례 가격이 있죠. 그지? 그 말과 누구 중심 시장이냐 이걸 좀 봐보자고요. 자, 일단 제가 한 두 개만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일단 이 물건이 1억에 매매된 거예요. 자, 물어볼까요? 후퇴시장. 후퇴시장 과거 누구예요? 상량이 상량. 자, 호경기라고. 이 과거 사례가 이 말입니다. 과거의 사례라는 것은 후퇴시장 과거. 요때 매매된 값이야. 그러니까 이때 1억에 매매된 물건이에요. 물건은 후퇴시장에 판다면 1억 이상 팔 수 있습니까? 잘 받아봐야 얼마요? 1억이지. 그럼 이 말의 최고 가격이지. 이런 걸 말하는 다른 말로 상한가 또는 상한선 쓴다고. 네? 그러니까 과거 사례가 항상 뭐 있습니까? 문제 묻는 게 상한가냐 하한가 묻습니다. 한 번 더 할게. 회복에 대한 과거 누구예요? 하향이지. 불경기. 불경기 1억에 매매된 건 회복시장은 적어도 얼마요? 최소 1억 이상 받을 수 있지. 이런 걸 말하냐? 하한가, 하한선 쓴다고. 의미를 아셔야 돼. 그러면 다시 상향시장, 물론 상향에 대한 과거가 누구예요? 회복이지. 회복에 매매된 것은 상향은 적어도 1억 이상 받을 수 있지. 이건 뭔데입니까? 하한가 되겠지. 그런 걸 판단하시라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매도자 중시. 그러니까 매도자 중시, 매수자 중시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뭐냐? 물어보자고. 상향시장에는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많습니까? 내놓는 공급자 많습니까? 네? 얘가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시장에서 거래 등을 성사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야만 거래 성사할 수 있습니까? 응? 누구? 예, 공급자 중요한 거지. 이때는 보면 공급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말하냐 다른 말로 매도자 중심 시장이 있습니다. 중심. 의미 그거요. 다시 하향 시장이 되면은 이때는 수요와 공급 누가 더 많습니까? 그건 누구 중심 시장이건? 매수자 중심 시장이지. 그런 의미를 좀 아시라고. 나머지는 딱 읽어보면 이게 뭔지 알 수 있어. 자, 일단 그 정도 봤으면요. 예. 11번 갑니다. 자, 실을 보니까 뭐 있습니까? 예, 하향 시장은 거래가 뭐 있습니까? 최저이지. 과거 사례가. 하향에 대한 과거는 누구예요? 아, 아닌데. 순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 이거. 하향에 대한 과거 누구예요? 후퇴, 그지? 후퇴 시장에 매매된 것은 이때는 최고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상한선. 그죠? 이때 누구 중심? 매수자 중심. 자, 일단 그런 건 보시면 되겠네. 일단 이런 정도 보시고 나머지 해보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요. 이제 책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그런 정도 보통 시험 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책 볼게 이제. 예, 책에 123페이지 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건 체킹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뭐 있습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 개념. 양갈로 2번.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를 말한다. 요거 아시고요. 자, 큰 2번.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에서 지표. 거기 첫째 줄 끝에 있죠? 수요 지표, 공급 지표. 둘째 줄 쭉, 예. 셋째 줄 가볼까요? 가격 변동이 있죠? 그럼 절대 이건 주 지표, 중심 지표, 보조 발표 없어요. 그냥 수요, 공급, 가격까지 판단한답니다. 그렇게 마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125페이지요. 예, 큰 3번에 갈로 1번. 주기. 동그라미 1번 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끝에 더 길다는 거지. 자, 갈로 2번. 진폭은 더 크다는 거지. 자, 갈로 3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갑니다. 1번 보니, 야, 다시. 동그라미 1번. 주식 경기는 선행이 아니라 전순환. 부동산 경기는 후행이 아니라 후순환.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후순환한다. 그래 아시고요. 예, 동그라미 3번 갑니다.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역순환. 상업용과 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동시순환 쓴답니다. 그 다음요, 예, 저기 있는 5번요, 5번. 경기 회복은 느리고 완만한데 후퇴는 빠르다. 요거 묻는 거죠? 그죠? 회복은 보세요. 요거 묻는 거 아니에요? 회복은 느리지만 후퇴는 빠른 거예요. 요 국면. 그래서 이걸 보통 다른 말로 비대칭 구조이다. 6번요, 6번.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한다. 그러나 선행도, 병행도, 역행도 독립적일 수가 있다. 또 적뒤에 각순환 국면은 불규칙적이며 불명확하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예, 양갈로 6번 부분 시장 설명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첫째 줄 끝에 뭐 있습니까? 예, 시장은 지역적, 개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즉, 부동산 경기는 지역적이면서 개별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확인, 학습이 있을 거예요. 자, 거기 3번 볼게요. 3번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비교할 때 팽창 국면과 위축 국면 간의 차이가 큰 예, 특징을 갖는 경향이 있다. 여기 뭐 묻는 거요? 응?
이거 뭐 묻는 거요? 수축과 팽창이 큰 차이가 있답니다. 뭐 묻는 거요? 요거. 이거 묻는 거야. 이게 팽창이지. 이게 수축이지. 차이 크대. 뭐 이게 결국은 진폭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6페이지 경기순환 국면 각 국면 특징이 있죠. 이건 쭉 해보셔야 됩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거미집 모형은 통과. 지금은 통과. 예,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132페이지 내용 할게요.